씨 그리고 박누리 감독님이 지금 무대에 오르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쪽 앞쪽으로 저기 조진 씨. 네 함께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마이크가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저기 대기하면서도 담소 나눴었는데 소리남 때 제작 발표 이후로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흥분이 쉽게 가라앉혀지지 않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면서도 좀 긴장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또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자님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윤경 씨. 네, 이렇게 오전부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박경림 선배님이 또 이렇게 든든하게 저희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시간이어서 너무 영광이고 저희 정말 열심히 즐겁게 찍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수 배우. 네. 요즘에 드라마 촬영만 해서 사실 이렇게 사람을 만날 일이 별로 없는데 기자님들 너무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람이 만나고 싶었어요. 네,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질문해 주시는 거에 성의 있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창욱 씨 오랜만이 아니라 자주 봬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와주시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또 강남 비사이드를 통해서 되게 유익한 시간,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누리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한 작품이 이제 전 세계 시청자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데 오늘 재밌는 알찬 얘기 많이 나누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 모두 설레임을 표현해 주셨는데 자, 지금 이제 11월 6일이죠. 전 세계 이제 공개가 되면서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강남 비사이드 저희가 먼저 살짝 만나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강남 비사이드의 하이라이트 영상 만나보시죠. 아니 이 속도감, 긴장감 무엇이죠? 휘몰아치네요 정말. 과연 어떤 이야기가 진짜 휘몰아칠지 11월 6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 본격적으로 좀 제가 빠르게 궁금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비사이드 토크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의문의 사건과 이를 중심으로 모인 4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과연 어떻게 얽히고 설키게 되는지 저희가 수사 보드로 한 번에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어요. 만나보시죠. 네, 자, 형사, 브로커, 검사부터 강남 한복판에서 사라진 클럽 에이스까지 이렇게 4분이 과연 어떤 이유로 엮이게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한 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우 형사. 이 표정이랑 이 눈빛만 봐도 형사 그 잡채. 조진 씨, 강동우 어떤 인물인가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야말로 정의감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인물이고요. 실종 사건을 하나 만나면서 좌천된 상태에서 다시 강남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좀 해결하려고 할수록 소용돌이에 오히려 휘말리게 되는 더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더 불태우게 되는 마치 불과도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감독님하고 같이 이제 상의해서 이제 더 추가한 거는 네. 가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현실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가까이 함께 두고 싶은 그런 어른.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옆에 좀 있었으면 하는 우리 어른. 그런 정의감 넘치는 그런 인물이 강동우인데 사실 조우진 씨는 이제 전작들을 보면 정말 그 싱크로율 100%의 모습을 늘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도 강동우가 되기 위해서 그 리얼감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중점을 어디에 뒀는지? 일단 좀 친근하면서도 정감도 있는 그런 요즘 아저씨
요화정이라고 요새 많이 요화정. 예, 유행을 한다더라고요. 예. 거기에 좀 부합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외형적으로는 또 좀 묵직했으면 좋겠다라는 감독님 디렉션이 있으셔가지고 고3 때 이후로 최고 몸무게를 경신했어요. 좀 묵직함을 외형적으로도 보여주기 위해서 살크업, 벌크업 다 했고요. 그런 저라는 배우의 모습, 보지 못했던 모습을 강남 비사이드에서 외형부터 여러분들께서 좀 만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야, 여러분, 조우진 씨가 표현하는 묵직한 요화정. 우리는 요화정을 다른 식으로 사용하는데 또 다른 요화정이 탄생을 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 지창욱 씨. 스스로 용의자가 된 브로커. 굉장히 궁금증을 자극하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 강남 이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주 악명 높은 브로커고요. 그 안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물인데 제이하고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제이를 계속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러면서 또 이제 강동우라는 인물을 만나서 또 점점 휘말립니까? 휘말려 가고 사건이 진행되면서 더 무언가 계속 변해가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윤기로 역할이죠. 네. 아니, 저는 놀라운 게 지창욱 씨는 기자님들도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저 눈이 정말 약간 소의 눈 같기도 하고 강아지의 눈 같기도 하고 보면 너무 순수 그 자체인데 이번에 윤기로 눈을 갈아 끼웠어요. 완전히 다른 눈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것은 이제 그 분장팀과 조명 촬영팀이 있기 때문에 모두 그분들 덕이다. 그럼요. 아니, 근데 또 연기는 우리 지창욱 씨가 해냈는데 이 윤기로 역할을 위해서 사실 연기도 연기지만 외형적으로 보이는 스타일링도 신경을 많이 쓰셨죠?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뭔가 강남 그 이면에 되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바닥에서 살아가는 그 인물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의상부터 사실 분장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극중의 윤기로의 얼굴을 보면 거의 멀쩡한 얼굴이 없을 만큼 항상 상처투성인데, 그만큼 이 친구가 뭔가 평소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계속 표현해주고 싶어서 조금 상처를 계속 설정해서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약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랑 함께 있을 때 일반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뭔가 좀 위험해 보이거나 정말 좀 이상한 사람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의상 같은 것도 좀 제가 평소에 입는 것보다 훨씬 더 센 의상으로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기로의 그 이전 서사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알던 봄날 햇살이 아닙니다. 하윤경 씨, 봄날 햇살은 어디 간 겁니까? 전혀 다른 인물이 지금 있는데 민서진 어떤 인물인가요? 네, 민서진은 연줄도 없고 백도 없는 평검사인데 승진을 하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은 야망을 가진 인물인데요. 하지만 검사로서의 신념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 검사가 과연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는 되게 보이지 않는, 그래서 가장 의문스러울 수도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의문스러울 수 있는 그런 캐릭터, 검사 역을 맡았는데 하윤경 씨가 사실은 이 전작들에서 의사도 하셨고요. 변호사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검사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전문직 전문 배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검사 캐릭터의 리얼리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자문을 굉장히 많이 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검찰에 재직하셨던 분들 뵙고 검찰의 문화가 어떤지, 그리고 검사들은 어떤 일을 주로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여쭤봤었고, 그리고 그래서 스타일링 같은 것도 실제로 검사분들은 되게 무채색 계열을 많이 입으시고 이렇게 화려한 착장은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참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딕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게 느껴지던데요. 딱딱 들어오던데요. 네, 제가 그 민서진이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말을 많이 하는 캐릭터는 아니지만 한 번 말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거나 길게 말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 한 줄 한 줄이 소중해서 되게 꼭꼭 씹어서 열심히 말했던 것 같습니다. 꼭꼭 씹어서 대사를 할 하윤경 씨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세 인물은 이분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만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이 캐릭터 김영서 배우, 제이 어떤 인물인가요? 일단 과거도 미래도 모르는 미스터리에 쌓여있는 그런 클럽 에이스라는 아이고요. 되게 불안해 보이고 그런 아이입니다. 이거 스포가 될지도 모를 것 같아가지고 말을 엄청 조심하게 되는데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셨는데요? 네, 그냥 불안해 보인다고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굉장히 불안해 보시는데 네, 괜찮으세요? 저번에 한번 그 GV 할 때 말 실수를 해가지고 스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조심하게 되는데 그래서 뒤에서 한 3번 정도 들었거든요. 스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되는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이고요. 죄인도 아닌데 죄인처럼 뭔가 쫓기게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이의 모든 것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강남 한복판에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들이 모두 제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김영서 배우는 지금 여기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심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건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뭐 스포 때문에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테니까 시청자분들이 제이의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줬으면 좋겠다, 그거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느꼈던 게 그 자그마한 쥐도 정말 먹이사슬 정말 많이 아래에 있는 쥐도 이렇게 너무 궁지에 몰리면 이렇게 깨문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 속담이 되게 좀 잘 맞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이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것도 약간 힌트가 될 것 같기도 하면서 더 의문을 낳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누리 감독님, 이렇게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을 정말 착붙으로 찰떡같이 소화해준 우리 배우분들과 함께 하시게 된 이유와 또 소감도 부탁드릴게요. 네, 네 분 모두 너무 매력적인 분들이시고 훌륭하신 분들이시라 작업을 하면서 너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조우진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제가 돈이라는 작품을 같이 하면서 그때 합이 너무 잘 맞았었고 좀 더 길게 작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계속 있었고요. 그때 어떤 조우진이라는 배우에 대한 어떤 신뢰도 있지만 어떤 그 조우진이라는 사람,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좀 무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강동우라는 그 메인 주축이 되는 역할을 부탁드리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었던 것 같고, 하윤경 배우님은 저 역시 봄날의 햇살의 굉장한 팬이었었어서 그 이후에 그 다른 독립영화나 이런 데서 연기하신 거를 제가 좀 열심히 찾아보고 굉장히 연기폭이 넓으시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리고 보시면 눈이 굉장히 맑으시거든요. 맑은 눈인데 또 눈매는 또 어떻게 이렇게 공허하게 눈을 뜨고 계실 때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는, 그래서 약간 그 민서진이라는 역할에 너무 잘 맞지 않았나, 그래서 요청을 드리게 됐었고요. 지금 감독님이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약간 미니 포토타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윤경 씨도 포즈를 했는데 이제 형서 씨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서 배우님은 사실 이 네 분 중에 가장 먼저 캐스팅이 되셨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그 형서 배우님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편지라는 노래를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어서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연기를 하실 의향이 있다는 첩보를 제가 입수를 하고 저희 대본 작업을 하던 초창기 때 미팅을 요청을 드렸고요.
예, 그때 걔 되게 짧은 대본으로 같이 리딩을 했는데 첫 입을 이렇게 딱 떼는 순간부터 아 무조건 제이다. 예, 그래서 아예 형서 배우님을 놓고 뒷부분은 대본을 썼어요. 예, 그 정도로 정말 최고의 캐스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촬영 내내 했고요. 아,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창욱 배우님은 제가 저희 굉장히 오랜 팬이었는데 예, 저희 어머님께서 기왕후 팬이셨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방송들을 챙겨서 보면서 예, 언젠가 한번 같이 작업을 할 날이 있겠지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하셨는데 되게 악한 얼굴에 대한 좀 팬으로서 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얼굴을 끄집어내 보면 어떤 윤기로라는 선악의 경계에 있는 인물을 표현하면 좀 더 다른 제가 기대치 못한 또 처음 보는 지창욱 배우의 얼굴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도전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보통 모녀가 한 사람을 좋아하기 쉽지 않은데 같은 인물을 그 우리 박누리 감독님은 어머님과 박누리 감독님 모두 지창욱 씨 팬이었군요. 네. 어머님이 지금까지. 지창욱 씨가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었나요? 뭐 너무 행복해하셨죠. 네, 꼬치꼬치 물어보고 촬영 끝나고 오면 오늘 또 지창욱 씨랑 촬영했냐도 물어보고 네, 그러셨습니다. 네, 이거는 뭐 사실 예정이 없던 건데 우리 지창욱 씨, 박누리 감독 어머님께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네. 저는 사실 감독님 어머님 선배님하고도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정말요? 네, 어머니께서 배우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최악 계약하면서 의정이 그러니까 저의 장모님으로 네. 아, 장모님이 그러면 네네네. 아, 모든 게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네, 그래서 예. 네. 정말 되게 재밌죠. 그래서 감독님하고도 작업을 했고 감독님의 어머님, 네, 선배님하고도 작업을 했고 심지어 이 작품에 감독님의 동생분도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네, 모두와 작업을 갑자기 실패 고발 같이 이렇게 되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뭐 얼추 가족이라고 해도 가족이죠. 네, 뭐 박누리 감독님네 집에 가족이나 다름없는 진배 없는. 네. 지금 감독님 이게 전혀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너무 당황했습니다. 네. 저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비하인드 토크를 내 친구나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화려한 강남, 우리가 모르는 어둠의 세계가 있지 않을까? 새롭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재밌을 것 같다. 어떻게 진행될지가 되게 궁금하게 만들고 꼭 봐주세요. 재미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복판인 강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바라보던 화려한 강남, 그 이면에 어둠의 세계가 있지 않을까? 상상력에서 시작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강남을 배경으로 사건이 진행이 되고 인물들 간에 얽히고 이런 이야기들이 흥미로웠고 어떤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을 따라오게 하고 그걸 풀어내는 방식도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어떤 자문을 구해서 쓴 내용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마음이 아팠고 내 친구나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 있겠다. 한 번쯤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겠다. 이걸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캐릭터를 도전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뜨거운 정의감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해내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신뢰 가는 느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되게 터프하고 좀 섹시한 느낌까지도 잘 보여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창욱 배우의 매력의 확장판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보시지 않을까. 내면적으로 좀 무게감도 있고 날카롭고 예민한 면모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점들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민서진 촬영할 때 걱정이 별로 없었어요. 그 많은 대사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연기로 다 소화를 해가지고 오시고 진중한 이야기를 더 잘 풀어가야 된다. 개연성이 있는 캐릭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해서 조금 더 어깨가 무거운 것 같았어요. 첫 대사 그냥 이렇게 쭉 내뱉자마자 그냥 제이다. 이 친구가 나보다 더 제이에 대해서 깊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
사람의 감정이, 신념이 어떤 일련의 상황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또 바뀔 수 있는지, 그게 일단 첫 번째 관점이었고요. 내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오고 있던 현검사인데요. 차가운 불 같은 사람이다. 생존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는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우는 정의, 아무래도 형사이다 보니까 기로는 생존과 자기가 지키려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민서진은 신념, 제이는 순수함,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많이 운동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복싱 했었던 사람이다 라는 설정으로 스텝부터 잽 날리는 것까지 기본적인 거를 좀 몸에 익히려고 노력을 했어요. 벌크업을 좀 해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거의 한 18kg 찌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급소를 한 방에 그냥 때려도 그냥 상대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액션을 디자인을 했고요. 윤기로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싸워가면서 나아가야 하는지 좀 더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배운 액션이 아니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액션이랄까요? 액션에 대한 훈련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한 번 동작을 보면은 그냥 바로 따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강남의 화려한 부분, 그리고 비루하고 처절한 부분, 현실 세계의 느낌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오프닝에 바키라라는 클럽이 나오는데 관객들이 그 작품 전체의 세계를 초대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구현하는 데 좀 공을 많이 들였고요. 옥타곤 같은 곳에서 싸운다거나 이런 컨셉 자체가 되게 흥미로웠고, 럭키 오락실 같은 경우에는 7년 전서부터 해서 현재까지 세월을 좀 구현하려고 했고 치열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만들었으니까 꼭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는 맛과 새로운 맛이 함께 담겨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강남 비사이드는 재밌다, 이거만한 칭찬과 목표가 있을까 싶어요. 좋은 에너지 가득한 연기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봐주세요.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강남 비사이드, 디즈니 플러스에서 11월 6일에 만나요. 강남의 이면을 그린 작품이잖아요. 강남의 이면에 주목하게 된 계기, 강남이었던 이유 좀 들어볼까요? 이 강남이라는 곳이 누군가에게는 생활이 되기도 하는 공간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동경이 되기도 하는, 시기와 질투가 되기도 하는 어떤 공간을, 지역을 뛰어넘는 어떤 화려함의 상징처럼 이제 저에겐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지역을 떠난 어떤 하나의 거대한 은유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화려한 것을 밝히기 위해서 분명히 어둠이 존재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뒷골목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어떤 또 다른 삶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빛이 밝을수록 그 그림자가 길듯이 그런 이면을 좀 보고자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사실 강남이라는 곳이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현해내고 표현해내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나요? 예, 아무래도 화려함도 화려함이지만 그 리얼함을 잘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서요. 어떤 로케이션 같은 부분도 최대한 실제 강남에서 촬영을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아는 곳인데 저기 하는 익숙한 공간들이 좀 더 등장을 하면 좀 더 실제 하는 이야기처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종사하고 있는 되게 각각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좀 더 이렇게 리얼하게 그릴 수 있으면 좀 더 현실감 있게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리얼함과 현실감에 굉장히 중점을 두셨습니다. 자, 저희가 키워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 비하인드 토크를 위해서 키워드 만나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공개합니다. 바로 액션 비사이드입니다. 사실 액션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추격 범죄 드라마인데 추격 범죄 액션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난도의 액션을 굉장히 선보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우진 씨 이번에 지창욱 씨와 엄청난 액션을 선보이시죠?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결이 다른 액션인데 조우진 씨 액션 어떤 액션인가요? 네, 지창욱 씨가 분한 그 윤기로 역할이 좀 현란하고
높낮이가 확연히 바뀌면서 좀 발버둥도 치는 어떨 때 보면 정말 화려한 그런 액션이라면은 강동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즐기시면서 저희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 어느새 갑자기 훅 들어오는 통쾌한 한방에 있는 그런 시리즈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통렬한 한방을 모토로 하고 있는 시리즈의 강동우로서 그 모토를 체화하고 있는 그것을 또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인물로 보여드리고자 좀 뭐 묵직한 그런 체형도 만들었습니다만은 기본기 그쵸. 그게 좀 너무 이제 주먹 한 번을 이렇게 날리더라도 정말 정돈된 많이 그것을 이제 전문화된 그런 한방을 저 나름대로는 그 목표로 삼아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말이 쉽지 통쾌한 한방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 뒤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마 그 조우진 씨가 또 그 역할을 강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지가 막 느껴지는 그런 대답입니다.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창욱 씨 액션 같은 경우는 박누리 감독께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액션이다 라는 극찬을 해주셨어요. 이번에 윤기로 액션 어느 부분에 좀 중점을 뒀나요? 네, 저는 사실 액션 자체는 현장에서 무주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요. 그 이전에 그런 설정들, 뭔가 이 사람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왜 싸우는 것인가, 그리고 어느 공간에서 어떤 무기로 싸울 것인가, 이런 거에 좀 더 저는 사실 개입을 많이 해서 설정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리얼함이나 현장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죠. 네네. 네, 좋습니다. 자, 하윤경 씨 같은 경우는 몸을 쓰는 액션은 아니지만 구강 액션을 선보이셨죠. 이번 별명이 대사 똑똑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민서진만의 구강 액션 어떻게 좀 준비하셨나요? 네, 이제 민서진이란 캐릭터는 사실은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 캐릭터가 아닌데 사실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감정이 점점 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누르면서 뭔가 담담하면서도 조리 있게 대사를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담담하면서도 조리 있게 우리 민서진의 대사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김영서 씨는 하이라이트 뭐 예고편을 통해서 지금도 뒤에 나오고 있는데 저 빨간 미니 원피스라 그래야 될까? 미니 드레스를 입고 강남 한복판을 질주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번에 육상 액션을 펼치셨는데 현장에서 엄청난 달리기로 에피소드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그냥 하이힐을 신고 뛰어서 그래서 약간 나중에는 조금 척추 측만이라든지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아프더라고요. 골반이. 네. 근데 그거 말고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추웠어요. 맞아요. 추웠어가지고 근데 또 뛰면은 또 따뜻하고 열이 나니까. 열이 나고. 근데 집에 가는데 약간 살 빠져 있어서 기뻤어요. 굉장히 충격적이네. 한 10시간 달리다가 집에 가서 보니까 정말 추위를 잇는 달리기 열연을 펼친 형서 배우의 그 강남 한복판을 질주하는 씬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감독님도 그 옆에서 진짜 이분들의 액션을 지켜보는 그 쾌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하니까. 예, 지금 뭐 배우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나 준비를 너무 완벽하게 저보다 더 많이 해가지고 오시니까 뭐 작은 소품 하나, 디테일 하나부터 그래서 현장에서 저는 약간 제가 예상치 못한 어떤 첫 테이크를 보는 재미로 약간 그렇게 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캐릭터들이 서로 다른 캐릭터를 만날 때마다 반응이나 얼굴이 다 달랐거든요. 예를 들면 화학작용이 강동우가 윤기로를 대할 때, 또 딸 친구인 제이를 대할 때, 또 민서진 같은 경우는 서로 신념이 대립하다 보니까 그런 반응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도 그런 재미를 조금 찾으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예상치 못한 재미와 케미는 저희가 11월 6일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비사이드 하반기 최고 기대작이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요즘 또 범죄 장르 드라마가 좀 인기를 많이 얻고 있고, 특히 디즈니 플러스는 좀 장르물이 특화되어 있는데, 좀 강남 비사이드만의 장르물로서의 장점 혹은 차별점 이런 것 있다면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립니다. 네, 감독님 말씀해 주시죠. 강남 비사이드만의 장점, 차별점. 뭐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어떤 좀 빠른 전개, 속도감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보시다가 스톱하고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가시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좀 전에도 비슷한 얘기지만 저희 배우분들 캐릭터들이 보시면서 1부부터 8부까지 계속 그 캐릭터와 관계들이 계속 바뀌게 돼요. 그래서 선악의 경계에서 서로 그 선을 넘나들면서 관계들이 변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치 앞을 좀 예측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게 장점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주 2편씩 4주간 공개가 되는데 화장실을 미리 다녀와야겠네요. 네, 보시기 전에는 조금 그래도 러닝 타임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 예.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오른쪽, 살짝 오른쪽에 뒤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엔 유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창욱 씨랑 하윤경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창욱 씨는 좀 리볼버 이어서 지금 작품까지 좀 연이어서 계속 약간 태페미가 좀 돋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작품 첫 시작부터 센노라는 선글라스 되게 강렬하게 등장을 하셨는데, 또 이번에는 어떤 태페미나 좀 변신에 어떤 데에 좀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윤경 씨는 또 앞에 좀 언급됐지만 좀 약간 나랏밥 전문 배우가 좀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까지밖에 감상을 못했는데, 설명에는 이제 승진에 미친 욕망 덩어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이해까지는 조금 더 정직한 모습이 조금 더 엿보이는 것 같은데, 이후로는 또 어떻게 또 모습이 변하게 될지 좀 관전 포인트랑 또 좀 약간 말씀 주셨다시피 좀 이 감정을 억누르고 연기를 하셨어야 돼서 좀 어려운 점이 보였던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신경 쓰고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지창욱 씨 지금 연이어서 이제 태페미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요번에 또 좀 어떤 변신을 시도하셨는지. 네, 사실 글을 처음 봤을 때 용기로라는 인물이 굉장히 욕심이 좀 많이 났던 것 같고요. 제가 표현해보고 싶었던 지점들이 명확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무언가 이 친구가 사실은 되게 이 어떤 이면에 살고 있는 굉장히 어둠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를 좀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좀 욕심도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일단 제가 막 무언가 막 변신을 했다기보다도 사실 인물 자체가 좀 제 그동안 했던 인물과 좀 많이 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의상이라든지 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실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액세서리를 하고, 그리고 어떤 뭐 무기들을 가지고 다니고, 어떤 분장을 하고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할지, 약간 이런 설정들에 사실 조금 더 집중을 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태페미를 좀 노린 것도 있습니까? 사실 태페미를 노렸다기보다도 제가 뭐 노린다고 그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현답이네요. 예. 네, 이거는 뭐랄까 촬영이나 조명의 힘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저는 저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되게 외부적인 다른 키 스태프들이나 이런 현장에 있는 다른 동료분들한테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의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공을 또 돌리고 있습니다. 자, 하윤경 씨. 이번에 승진을 향한 욕망 덩어리라는 그 인물 소개가 있는데, 이게 정직하던 평검사가 좀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살짝만 좀 힌트를 주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초반에는 이 인물은 저는 가장 평범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모두 다
성공을 하고 싶어서 앞을 보면서 가지만 타협을 할 것이냐, 내 신념을 지킬 것이냐는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평범한 검사처럼 보였지만 앞으로 전개가 되어 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승진에 눈이 머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야망을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를 전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참 스포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네요. 어찌 보면 그게 굉장히 변화가 큰 인물일 수 있고 감정의 폭도 커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복합적인 인물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또 표현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궁금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것들 최대한 누르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절제하면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그냥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폰TV 뉴스 김현록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우진 배우께 질문 드리는데요. 인사 때도 언급을 하셨지만 되게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아서 반가운 기분까지 드는데, 반갑습니다. 네. 네, 강남 비사이즈로 돌아오신 소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18kg 감량하면서 느낀 고충이나 또 그로 인한 효과는 또 제대로 보셨는지도 같이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증량이죠? 이번에 증량했다가 감량을 또 한 거죠? 증량, 참 말을 잘못했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뭐 증량도 힘들고 감량도 힘듭니다. 예. 소감 어떻습니까? 돌아오셨는데. 네. 제가 사실 아까 형사 포즈 이후로 지금 현타가 와가지고요. 그 사진이 어떻게 나올까가 네. 지금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제 끝나고 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예.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감개무량합니다. 작품을 정말 또 할 수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작품 이후에, 촬영 이후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또 인사드릴 수 있고, 또 작품에 대해서 자기가 맡았던 캐릭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행복하고, 네, 긴장도 많이 됩니다만은 정말 네,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안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데요. 강남 비사이드를 통해서 또 좀 한 소끔 좀 성장의 시간을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목표치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어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꼭 좀 많이 좀 봐주시고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kg은 진짜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한 85kg, 90kg까지 찌운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운동을 안 하고 계속 책상에 앉아 있을 시간이잖아요. 그때 이후로 진짜 많이 먹고 운동을 정말 많이 했어요. 거의 사육당하다시피 강남에 있는 수제버거라는 수제버거 집은 다 섭렵을 해본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먹고 운동을 했고요. 그때 처음에는 좀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 그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고 좀 낯설긴 하더라고요. 그런 얼굴과 그런 체구를 저는 이제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좀 낯설긴 했는데, 글쎄요, 보시는 분들께서 좀 불편하지 않게, 감정도 그렇고, 뭐, 내면, 외면, 캐릭터의 그런, 요소들을 좀 부담스럽지 않게, 어떨 때는 좀 친근하게, 어떨 때는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많이 좀,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되고, 그러네요. 모든 걸 쏟아 부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진짜로 18kg를 찌운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본인도 낯설은 그 모습이 시청자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드라마에 잘 녹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보통 뭐 치킨, 라면, 피자가 있었는데 이번에 버거로 찌우셨다는 정보 주셨고요.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를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따가 마이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아시아투데이 한희진 기자입니다.
저는 하윤경 배우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까도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 이번에도 전문적인 검사 역할을 맡으셨더라고요. 촬영하면서 어려우신 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번 작품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창욱, 김영서 배우에게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최악의 악 작품 이후로 두 번째 호흡을 맞추셨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만나신 소감도 궁금하고 이번 작품에서 연기 호흡은 어떠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이번에 검사 역할로 또 새로운 모습 보여주시는데 또 준비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일단 검사라서 불편하거나 어려웠던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민서진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특성이 감정 표현을 조금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연기가 전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연기보다 그거를 감추는 연기를 하는 게 항상 어렵다고 느껴져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너무 뻗어 놓은 보릿자루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이 인물의 눈빛이나 감정을 조금이라도 읽히게끔 연기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지창욱 씨와 김영서 씨는 최악의 악 이후에 다시 만나셨어요. 그 소감 좀 여쭐까요? 네, 일단 제가 형서 씨를 처음 봤던 게 이제 최악의 악을 통해서 같이 호흡을 했었는데요. 사실 최악 때도 저는 굉장히 너무 좋았거든요. 뭔가 형서 씨가 해석하는 이 인물이 굉장히 신선하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이 형서 씨가 뭔가 하는 이런 행동들이나 이런 연기가 저한테는 되게 많은 자극이 되었고 되게 즐겁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남 비사이드를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이미 이제 형서 씨는 캐스팅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제희라는 역할에 굉장히 너무 잘 어울리고 형서 씨가 해석하는 제희라는 인물이 또 굉장히 궁금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이제 하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강남 비사이드에서는 또 다른 매력의 어떤 그런 제희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상대 배우가 연기를 막 그 정말 예측 불허의 연기를 잘하면 너무 그게 쾌감이 있잖아요. 예. 너무 좋죠. 그쵸? 너무 좋고 재밌어요. 네. 자, 우리 형서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항상 너무 많이 배우고요, 선배님. 너무 진짜 정말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그 선배님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제가 되게 내성적이어서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네, 선배, 네, 이렇게 어떻게 약간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최악의 악대 상황이죠. 최악의 악대 약간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너 이렇게 하고 나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네, 선배님 맞다. 엄청 이렇게 잘 맞았던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난리 나겠는데요. 아주 그냥 막. 좋습니다. 말도 없어도 되고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게. 그런가 하면 조우진 씨도 발신제한 이후에 또 지창욱 씨와 만나셨네요. 네, 그때도 멱살 잡았는데 이번에도 멱살 잡습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잡습니까? 네? 이번에도 멱살을? 네, 진하게 잡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손을 뒤에 들어주셔갖고 기자님 아까 손 들어주신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일보 정진영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마약이나 클럽, 기적으로 좀 기존 작품들이랑 강남 비사이드가 다른 포인트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다른 포인트? 네, 소재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다른 작품들에서 본 적 있었던 그런 소재들이 쓰이기는 하였는데요. 또 아마 저희 작품은 좀 더 인물에 집중하는, 그리고 인물과 인물의 관계에 집중하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범죄를 파헤쳐서 어떤 마약을 소탕하고 이런 부분이 더 중점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거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풀어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 인물들의 이야기, 감정 위주를 조금 더 면밀하게 봐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이고요. 어떻게 봐주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주고 계신데 마지막 질문, 중앙 뒤쪽에 기자님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조우진 씨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포스터를 보면 이름이 맨 앞에 나온 작품이 발신 제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주연으로서 좀 어떤 기대나 부담감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정말 책무가 느껴지실 텐데 네, 형사 포즈만큼이나 참 부담. 오늘 열고 닫고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식 전혀 안 했고요. 그 당연한 결과물이다, 당연한 어떤 포지션이다라고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좋은 장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 달려온 힘을 통해서 달려온 힘을 추진력 삼아서 그냥 네 감독님 디렉션 주시는 대로 텍스트가 요구하는 대로 작품이 요구하는 대로 네 열심히 한번 달려봤습니다. 예. 네. 네. 그냥 솔직한 대답이 제일 맞는 것 같아서 질문 감사합니다. 네. 네. 조우진 배우는 진짜 그 역할의 비중을 떠나서 매 작품 그 역할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기 때문에 지금의 조우진 배우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질문 주신 기자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아쉽지만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강남 비사이드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우리 조우진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주간 날씨를 제가 가끔 보는데요. 다음 주부터 기온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예, 많이 추워질 텐데 그 날씨가 많이 춥지 않게 여러분들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장르적 쾌감을 또 한껏 안겨드릴 수 있는 또 훌륭한 연기들이 찬란하게 넘쳐나는 캐릭터 잔치가 펼쳐지는 그런 강남 비사이드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이렇게 소중한 질문 해주신 점, 네,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네, 해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인영 씨. 네, 저도 앞부분을 봤는데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기분 좋게 홍보 일정도 다니고 이렇게 제작 발표에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도 정말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사 씨. 네, 이렇게 와주신 훌륭한 기자님들 통해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끝까지 기자님들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창욱 씨. 네, 이렇게 강남 비사이드 관련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분 좋았던 것 같고요. 사실 좀 더 하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요. 너무 할 얘기들도 많고 네,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곧 나옵니다. 강남 비사이드 11월 6일 네, 오픈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뭐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누리 감독님.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귀한 시간 내주시고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진심 담아서 말씀드렸는데 이 마음들이 좀 잘 전달이 돼서 작품도 재미와 의미 두 가지 잘 전달돼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자 이제 인사를 드리고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남 비사이드 제작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퇴장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분들이 함께하는 강남 비사이드 오는 11월 6일 오직